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Q 여보세요에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또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20선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강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하락 구간에 접어든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빠르게 조금 이런 부분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장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빠르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이 좀 밀렸습니다. 1920선을 하회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대량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4,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장은 조정을 핑계거리 좀 잡고 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지표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개파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마무리가 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조정을 받게 되면 뭐 1930 정도에서 20포인트 정도 때 뭐 요 정도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9포인트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손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아마도 대형 섹터들이죠.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첫 번째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은 낙폭 과대로 밀려 내려왔던 종목군들, 특히나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단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니까 우선 낙폭 과대주 이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 시장 얘기하고 다음 주까지 좀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변동성 랠리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그냥 가는 장이 아니고 몹시 흔들다 가는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538포인트까지는 안도 랠리고 그 다음에 558포인트 선까지 올라갈 때는 분명히 변동성 랠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 자꾸 보시다 보면 자꾸 헷갈리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증시 Q 여보세요를 꾸준히 좀 시청하시면서 시장을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종목들도 흐름이 견조합니다. 저희가 대안주로 제시해드렸던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점 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장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대외적인 변수들 그리고 지금 국내의 변수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조금은 부과된다 할지라도 안정성 있는 구간이 좀 나올 것이다. 즉 코스닥은 변동성 랠리를 여전히 짚어봐야 되는데 종목 장세 뚜렷합니다. 전일 이제 게임주가 급등을 했다가 오늘 게임주들이 또다시 상승폭을 내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이런 장이 조금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건히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장이다. 언제? 3월장, 4월장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종목 장세다.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 전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하다. 이 얘기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이벤트 보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쪼잔한 이벤트 가라. 자, 대박 이벤트 왔다. 자, 요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보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증시큐 여보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고민이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아마 서울경제 쪽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요, 선정이 되신 분들은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한 달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벤트가 있었죠? 예, 저희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대안주죠. 오늘도 뭐 대안주 성적표 좀 이따 이제 보고 갈 건데요. 자, 대안주, 여기에 대한 재밌는 오답,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저희 기법 CD입니다. 예병구 멘토의 예각기법, 정재훈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을 CD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푸짐한 상품 받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진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대안주들 수익률을 한번 봐야 되겠죠. 대안주 화제가만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수익률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안주 수익률 한 주 동안 수익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수익률, 1년장에도 불구하고, 대안주 수익률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자, 점장님 간단하게 AS 한번 하고 넘어가죠. 일단 뭐 지금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대안주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안주의 전략을 공개방송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그 부분들을 참여하셨던 분들이랑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조정을 받는 흐름들, 즉 1,300원 이하권역에서만 매수를 하자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결국에 1,300원부터 만원까지 매수를 하자라는 부분들, 지금 약간의 손실권역으로 접어 있지만 전략을 듣고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다면 아마도 일단 조금 더 매수가 정도 부분이다. 다음 주에는 아마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반등 시도가 나올 것이고 아마도 11,000원짜리대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손실 중이라도 조금만 더 참아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다른 종목군도 한번 AS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수익률이 가장 좋은 테스나, 지금 17.3%인데요. 이 테스나부터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에서도 몇 번 올라왔었죠. 그래서, 테스나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테스나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다수의 펜미스 업체들을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항아리 패턴의 어떤 전형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상장, 이후에 바로 좀 급락이 나왔고, 긴 기간 동안 횡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아리 모양으로 다시 들기 시작하죠. 요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느냐 하면, 자, 올라오는 구간에서 절대 가이지 않았던, 좋아하지 않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익절선으로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12평선인데요. 이 12평선이 지금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익절가는 12,200원이 될 테고요. 12,200원 선에서 이것이 지금 15,000원, 15,000원까지 가게 되면 아마 익절선이 여기까지 13,000
13,800원대까지는, 13,4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익절가를 높여서, 그러니까, 즉, 손절가를 높여서 이익 실현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대응하시다 보면, 자, 내려오는,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는 어디에 팔리게 된다고요? 어깨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깨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깨가 키 큰 사람의 어깨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전략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하게 종목 선정을 해드렸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배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이제 종목에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대안주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 얘기들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방송만 보지 마시고 공개 방송을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소통의 공간에 들어오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자, 오늘 또 부산에서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저희가 사연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참 꼼꼼하게 보내주셨어요. 이 편지 봉투에 탁 보내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사연 읽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곧 예순을 바라보는 부산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의 주식 투자는 IMF 직전 작전이 판을 치던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모 종목을 10만원 정도 신용으로 몰빵 투자를 했는데요. 사자마자 다음날 상한가를 치더군요. 그때 바로 매도를 했더라면 800만 정도 벌었을 텐데 1억 원을 더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욕심이 생겨 팔지 않았더니 다음 날부터 하한가를 치기 시작했고 결국 4만 원대에 처분하여 60%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본전을 찾겠다는 마음에 한일 이화에 또 신용 몰빵 투자를 했고 총 수억 원을 날렸습니다. 그 후 직장도 그만두고 주식에 매달렸으나 손실만 보고 오늘에야 이르렀습니다. 전문가 추천도 받아 주식을 해보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주식방어는 해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님들 정말 답은 없는 건가요? 라고 편지의 끝을 맺어주셨습니다. 답이 왜 없겠습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힘드실 뿐이지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특히 지금 편지를 보내주신 분하고 똑같이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었었고, 그 다음에, 저도 이런 경우, 주변에서 참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신 거예요. 정말 전문가들이 너무나, 평이한 이론을 들고 가르치시는 바람에 그걸 잘못 배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걸 바로 잡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정말 주식은 심리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리도 많이 잡으셔야 되고 특히 이렇게 손실을 크게 보시면 심리가 제대로 잘 안 잡혀요. 근데 그런 어떤 전문가들과 소통의 공간을 열어놓고 다른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멘토들하고 소통의 공간을 열어놓으시면 아마 정말 많은 해답을 그리고 올바른 주식 투자의 정석을 조금 익혀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법론도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전문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사연을 좀 읽어봤는데 욕심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큰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지라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식에서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정도의 수익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힘내셔가지고 마인드, 일단은 심리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크게 무리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장안의 화제, 대안주의 6고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좀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수익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고개, 두 번째 고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디지털 방송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요. 셋톱박스 사업으로 전환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막
또 이제 다른 쪽에 어떤 신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저 관련 산업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힌트가 어려워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힌트, 정말, 핵심이 되는 힌트 있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문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디텍이네요. 14,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디텍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가망성이 좀 보여집니다. 우선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려면 15,000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 줘야 된다라는 거. 최근에 이 LED 기업들에 대한 이 흐름들이 좀 상당히 양호한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수급에 대한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나름대로 이 지금 LED 섹터의 이 거의 메이저 업체들한테는 거의 다 고객사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목표가를 약 한 15,5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리 때는 한번 18,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좀 여유 있게 좀 투자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일단은 1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유니온 바로 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80원에 비중 10%라고 얘기하셨고, 5992님, 공방을 못 봐서 너무 높게 산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높게 사신 거 아니고, 물론 공방에 조금 참여하셨다면 조금 더 좋은 가격대에 사셨겠죠. 그죠? 갑자기 기침이. 예. 그래, 너무 높게 사신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유니온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CI 지금 시가총액이 한 800억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니온이 갖고 있는 OCI 지분 가치만 봐도, 지금, 이 동사는, 시가총액이 2천억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공장도 없고, 유니온이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OCI 그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2천억대가 넘어가죠. 90만 주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유니온 크게 걱정하실 종목 아니고, 또 하나, 물론 그 지분을 털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산업이, 굉장히 좀 좋다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가 돼 가고 있다는 점, 상향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유니온이 백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 등 지금 시멘트 업황이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황 쪽에 있기 때문에 유니온은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됩니다. 수익 크게 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시라는 얘기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솔테크닉스네요. 22,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오늘 약 한 3% 가까이 밀려 내려왔었는데요. 우선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박스권역의 흐름들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고점 자리대가 약 한 21,000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밀려오는 자리대 있죠? 약 한 25,000원 정도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19,0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요. 한 25,000원 자리대가 이탈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2,500원 정도까지는 나오는데요. 만약에 투자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만약에 19,5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조금 더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일진다이아인데요. 9,230원에 비중 20% 악재가 있나요? 7723님 남겨주셨네요. 자, 악재라기보다는 일진 관련주들, 일진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일진 홀딩스라든가 일진 다이아의 어떤 실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면서 일진 그룹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가게 돼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일진다이어는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회사로 봤을 때는 크게 실적이라든가 우려감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가격대 말씀드릴게요. 이 8,000 지금 850원대 자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강한 지금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 즉 박스권으로 보면 이제 하단 부근을 기록할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가격 행보, 그 박스권 상단은 그럼 어디냐라고 지금 짚어보자면 9,500원대가 되겠죠. 요 사이를 당분간은 왔다 갔다 박스권 형태를 보일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조금 감안을 하시고요. 손절선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시를 해드리자면, 자, 8,500원대를 손절선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00원대가 종가선 깨지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이 8,500원대에도 또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지지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지지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매수 대기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기아차네요. 56,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기아차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5만원 언저리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큰 틀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나온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대를 그려주고 있는데, 만약에 53,5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아마도 조금 더 밀려내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5만원대 초반까지도 밀려내릴 수 있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항대로 좀 보게 되면 매수가 정도 이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가장 그나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인데요. 그만큼 주가는 크게 밀리진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약 한 6만원 언저리까지 볼 수가 있으나 시간은 좀 상당 부분 소요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매수가 정도 이 라인대를 목표가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좀 주세요. 그리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종목들을 교체를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 포트가 이제 재편이 돼야 여러분들 다 올라온다고 다 같이 올라오는 그런 상승장은 아닙니다. 선별적 상승장이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5430님, 1833님, 9505님, 예. 땡입니다. 자, 이거 땡이고요. 자, 정답자는 없어요. 정답자가 없습니다. 이거 참, 6곡의 힌트, 2개 맞아가야 될 것 같아요. 2개. 자, 세 번째, 네 번째 바로 넘어가야 이분들 정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입니다. 신라호텔 마제스타 카지노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이 동사의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표가 이제 좀 좋은 얘기들 적어 놨습니다. 카지노 매출이 3개월 만에, 지금, 개업한 지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죠. 총 매출 18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9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제, 제 전화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진아 맞습니다. 예,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TLI라고요. TLI, 예. 예, 9,400원에 20%입니다. 얼마요? 9,400원, 예. 9,400원에 네, 20%입니다. 20%? 예. 비중은요? 비중 20%? 예, 20%, 죄송합니다. 예. 자. 물려있다가 지금 요즘 좀 상승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이게 뭐가 궁금하신데요? 물려 있었어요. 네. 제가 계속 이렇게 예. 이제 한참 오래됐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매도 시점에 제가 여기서 제 매수가에서 나와야 되는지 올 수 있는지 11,000원 매도 시점. 11,000원, 예. 네. 그래요. 왜 그걸 이렇게 강하게 얘기 드리냐면, 네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UHD TV 시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예, 예. 예. 이 회사는 공장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팹리스 회사입니다. 공장이 있어서 돌아가는 회사가 아니고,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그런 팀이에요. 네. 그죠? 그런데 이 동사가 UHD TV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고 지금 UHD TV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동사의 설계적인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UHD TV 확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동사의 지금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도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밋밋한 구간이라서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그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늘 이 자리대, 자, 요게 세 자리대가 가장 중요한데, 자, 여기 자리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대, 그 다음에 여기 자리대입니다. 이게 왜 뭘 의미하냐면, 자, 장기적 박스권 상단을 의미해요. 11,000원 부근이. 그죠?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 부근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7,700원대하고 6,500원대입니다. 예. 여기만 오면 매수 대기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장이에요. 밀어붙이는 회사예요. 그리고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앞으로 향후 실적, 증가세냐, 그러면 하락세냐의 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실적 네. 증가세 쪽으로 봐야 되는 회사입니다. 예. 예, 들고 계세요. 들고 11,000원까지 있을까요? 예, 11,000원까지 들고 가셔보세요. 그 그러면 11,000원대 부근에서는 저한테 반드시 전화를 주세요. 여기 얼마나 다시? 걸릴까요? 예? 여기 몇 달 얼마나 걸릴까요? 한 여름쯤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 8월 한참 더울 때 핫한 그때까지 계절이죠, 그죠?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 예. 저는 한 4월 달이 되면은 3월 말 되면은 나와야 되나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단기 자금이에요? 아닙니다. 저 수익 나면은 들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들고 가세요. 예. 네. 예. 그리고 멘토님. 예. 저기 저번에 문자 상담으로 고려아연 매도가 정해주셨어요. 예. 제가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예. 멘토님 사랑합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예, 지금 오답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0276님, 참 웃긴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파라다이스 땡입니다. 이 회사 파라다이스 아닙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대한유화요. 네, 대한유화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가는 84,500원이고요. 84,500원이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20%요. 20%? 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지금 네.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가 있는데, 언제쯤 이제 산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일단 길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네. 조금 더 밀려 내려와도 괜찮으시겠어요? 더 내려올 것 같아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한 7만원 정도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네. 하반기 정도 때 있죠? 9월달이나 네네. 이럴 때, 네네. 그 정도 되면은 수익으로 전환돼서 아마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9월 때 가을에요? 9월달, 네, 그렇죠, 가을에. 네네. 그러니까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비중으로 20%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에 주가가 7만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네. 그때, 한 10% 정도 더 매수를 하세요. 네네. 네, 10% 정도 더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네. 좀 내려가겠죠? 네네. 그죠? 단가가 좀 내려가니까 한 79,000원 정도 때까지 내려갈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도 네. 수익을 가을 정도가 되게 되면 수익으로 전환하고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길게 좀 끌고 가 보세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지금 대한유화 상담을 좀 주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대한유화가요, 제가 최근에 다녀온 기업 탐방을 다녀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한유화 실적적인 측면이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니까 믿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멘토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정답자 이제 드디어 정답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9505님, 5127님 정답이십니다. 예, 어려운 정답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 이수 페타시스인데요. 예, 이수페타시스고요. 예, 예. 예. 이걸 작년에 이걸 사가지고요. 예. 그 7,000원대 중반에서 이걸 어떻게 자꾸 밀리다 보니까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100%가 됐습니다. 100%요. 예, 예. 매수가는 어느 정도 되신데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지금 6,700 한 뭐 몇십 원 되는 것 같은데요. 예, 6,700, 예, 6,700원대다, 그죠? 6,750원쯤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종목군을 지금 계속 매수를 하셔서 물타기를 해서 손실을 키운 케이스입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예, 그런 셈이 됩니다. 예, 가능하면 떨어지는 종목군은, 이게 이제쯤 반등 오겠지, 이제쯤 반등 오겠지라고 했던 게 배반을 해버리면요, 걷잡을 수 없이 손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폭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손실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손실폭이 커가지고 지금 예. 고민이 너무 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추세선상도 보면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상입니다. 주봉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월봉인데요. 월봉의 자리대를 보면, 이게 4,800원대가 최하단 부근이에요. 여기 한번 터치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손절선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4,800원이 무너지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예. 4,800원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4,700원대까지 손절선의 폭을 열어두세요. 이 4,700원 종가상 깨진다. 그럼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때는 어떠한 손실을 감안하셔라도 좀 빠져나오셔야 되고, 자, 이 4,800원대 여기를 깨지 않고 다시 리바운딩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바운딩이 나오는 자리가 어딘가 월봉으로 체크해 보자면 시간상 조금 걸립니다. 이거는 시간상 조금 올해 말까지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6,400원대까지는 회복을 해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기다리는 거야 뭐 어렵진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저 휴대폰 부품 업체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휴대폰 업체가, 부품 업체가 이거 사양 산업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셔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스마트폰, 휴대폰이라는 게 벌써 굉장히 많은 진단이 있잖아요. 많은 예, 진화 예.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스마트폰 이제 어떤 성장기에 들어오니까 이제 쇠퇴기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이제 근시안적인 성격이에요. 스마트폰은 또다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헬스케어 산업이라든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쪽하고 분명히 연관되어져서, 그리고 스마트카 시스템하고도 연관지어져서 스마트폰 쪽은 또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주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예, 하반기부터 또 스마트폰 보급형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들이죠.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주가 IT 쪽이 다시 살아 돌아올 겁니다. 경기가 살아 돌아오면 IT 부품 쪽은 그렇게만 되면은 사실은 뭐 참 뭐 기다리는 거야 좀 어렵지 않습니다만. 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걱정이 그겁니다 지금. 예. 예, 오늘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아이고, 예, 수고하십시오. 자, 문자가 좀 많이 왔는데 좀 재미난 문자가 왔네요. 자, 6782님, 강원랜드 맞아요? 라고 왔어요. 안 맞습니다. 네,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분 당첨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우조선 해양 대우조선해양이요? 매수가 36,000원 20%. 20%요?
예, 요즘 막 계속 일주일로 뭐 따라서 빠지는 말이 어떻게 지금이라도 매도치를 해야 되는지 안 되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일단 이게 좀 길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기다리는 거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가 약 한 36,000원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게 되면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다 좋게들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샀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예, 그게 좀 문제거든요. 예. 근데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조선 이 발주도 늘어나고 있고 수주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향후에 몇 년 뒤의 일이에요. 그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오랫동안 쉬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자, 일단 손절 타이밍은 늦으셨습니다. 늦으셨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 얼추 다 빠졌습니다, 이제. 만약 29,650원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한 28,000원대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예. 그 정도는 여기 그 자리대에서는 한번, 한 10% 정도만 더 투자를 해보세요. 아, 예. 네, 10% 정도만 더 투자를 해보시게 되면, 아마도 평균 단가가 한 33,000원 정도까지 빠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길게 끌고 가시게 되면, 예. 아마도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올 연말 정도까지는 좀 여유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지금, 대안주, 6곡에 마저, 5곡에 6곡에 마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입니다. 이 기업은 정책적인 그 지역을 일단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6번째 힌트입니다. 카지노, 복합 리조트 등의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레저 산업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 보겠다라고 지금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 회사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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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멘토님 목소리 같은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연결이 안 된 줄 알고. 예, 미안합니다. 예, 한진 해운을 8,300원에, 예. 30%를 가지고 있는데, 8,300원에 30%요? 예, 계속 떨어지면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으네요. 예. 8,300원에 30%. 오늘 한 8% 올랐어요. 이거 오른 이유는 아시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 오늘 한진해운이 오늘 올랐던 이유는 한진그룹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예, 한진해운이 지금 한진해운 홀딩스하고 관계가 있지, 한진그룹 내에 편입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진그룹 쪽으로 편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루머가 지금 조금 돌아요. 한진해운에 대한 루머가. 그게 뭐냐면, 대한항공 측에서 한진해운을 인수한다. 아니면 한진그룹에서 한진에서 한진해운을 인수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한진해운의 어떤 재무구조가 조금 안정화될 것 아니냐는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하나만 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대기업이 된다고 해서 대기업, 즉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는 감당 못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지면 굉장히 세일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시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런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매수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게 반등의 폭이 올 때도 크게 수익을 못 보시고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손실의 폭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추세선상으로는 꺾지를 못했고, 이게 아마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한다거나, 한진에서, 한진그룹에서 편입을 확실히 결정지으면, 한진해운은 주가가 조금 반등을 올 거예요. 근데 큰 반등은 노리시면 안 됩니다.
큰 반등을 예, 노리시면 안 되고 예. 10,000원대까지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딱 예. 다 10,000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차 저항대, 2차 저항대 다 있습니다. 7,800원대 또 저항대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7,800원 부근 오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문자가 상당히 왔는데요. 자, 끝번호입니다. 6884님. 저를 선택해주세요. 제발. 이러고 오셨는데요. 선택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전 냉정합니다. 예. 주식에 관련돼 있어서. 또 예. 한 분이 계시는데요. GKL. 틀렸습니다요. 조금 더 충청도 분이신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릴 수도 있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날 제가 현대산업을 네. 한번 신청을 한번 해서 네. 현대산업을 32,000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37,000원까지 가지고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하도 그게 산재가 오래돼가지고 매수가가 얼마시죠? 35,000원이요. 35,000원대잖아요. 네네. 자,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네.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같이 밀려 내려왔다라면 기관 네. 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 조정을 네.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네. 이제 21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시게 되면 아마도 네네. 충분히 그 가격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네. 우선 이 시간이 조금 여유 있게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매수 단가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 기간적인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막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예. 조금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보유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럴게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네. 예, 이제 스피드 문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44,000원에 비중 20%라고 38911님 남겨주셨는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도둑 공시를 냈다. 자, 장이 꼭 마감하고 난 이후에 3시 이후인 6시쯤에 도둑 공시를 비슷하게 냈습니다.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급락이 나왔어요. 이건 기업 윤리상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기업 가능하면 수익권역에서는 무조건 빠져나오시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자, 44,000원대까지는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일단은 실적은 크게 좋지 못합니다만 셀트리온 늘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42,000원대 부분이 강한 지지대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 올라오게 된다면 44,000원 이상으로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44,000원 이상에서는 반드시 좀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라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 윤리가 어긋난 회사들, 결코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만만치는 않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예.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부하이텍입니다. 6,42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차트를 좀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락세대를 좀 보이고 있죠. 네,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6,900원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종목군들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이후에 좀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문자가 왔는데요. 1833님, 고마 여는 부산인데 호텔 신라 아닙니까? 이래 문자 오셨네요. 뭐 제가 6곡의 힌트에서 그 몇 번째입니까? 그 신라 호텔에 있는 마제스타 카지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도 제주도에 있는 신라 호텔입니다. 호텔 신라 땡입니다. 자, 그리고 자
S에너지 바로 문자 상장 가도록 13,000원에 20%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S에너지가 최근 들어 좀 몸가고 있어요. 태양광 산업 쪽에서 어떤 지지부진한 모습들 나오고 있고, 근데 태양광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양광 쪽에 보면 중국의 저가업체들 큰 두 개의 저가업체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자면 어떻게 되느냐. 치킨 게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견디시고, 자, 이거 목표가, 자, 여기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요거 체크해 봐 드릴게요. 요거, 자, 주봉인데요. 자, 주봉상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입니다.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런 쪽입니다. 그죠? 매도, 매수. 이게 왜 나오나요? 자, 매수. 지금은 매수권 역대예요. 그럼 매도권 역대는 이쯤으로 봐야 되는데, 이쯤이 자리 때가 어딘가 하면 14,200원대 선대네요. 14,200원대 부근에서 분할 매도,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분할 매수의 관점을 가져가시면 수익 크게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꼭 보시길 당부드리라는 얘기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중에 하나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번호 9223님입니다. 정답을 좀 맞추셨고요. 내일 전주에 오시지요? 전주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 전주에서 내일 좋은 정보나 아무튼 강의 같은 거 많이 해드릴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너무 약올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782님 정답 맞추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드리겠습니다. 현대비엔지스트리네요. 14,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가가 궁금하다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다른 철강주하고는 틀리죠? 현대비엔지스트리, 그죠? 다른 철강주는 밀려내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올라간단 말이죠.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되는 사업 위주로 지금 구조적으로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리스크 익절 자리 때는요. 21선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일부는 익절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약 한 2만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782님 충청도 분이신 것 같은데 드디어 문자 맞추셨습니다. 예, 정답 맞추셨어요. 약 오르시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답 이제 맞추셨으니까 조금 쉬세요. 자, 9223님 오글거려. 자, 9223님 당첨되셨습니다. 빰빰빰빰빰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당첨 이제 저희가 기법 CD 보내드리죠. 그거 꼭 좀 참고하셔서 공부 많이 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 정멘토님 계속 공부방 오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부방 고지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은 안 하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주식 승천이 끝나고 10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10시부터 공부를 하는데요.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현재 이 시장에서 쓸만한 그런 스킬들까지 많이들 알려드리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공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정예사단이 내일은 전주로 갑니다. 내일, 바로 오후 2시인데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자, 여기 전주에 있는 풍랑관광호텔에서 저희가 강연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그 다음에, 문의 전화는 1577-7451이니까 전주에 계신 분들 많이 전화하셔서 참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주 정답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 대안주 정답이 JB 뮤즈먼트였네요. 예. 여러분들, 오늘 지금 조금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 대안주로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요 점 좀 설명을 드리겠고, 자, 시장, 요번 주 크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대안주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해안이 됐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요. 시장은 비정상적인 구간에서 늘 빠르게 정상적인 구간으로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형주 랠리, 변동성 랠리라고 얘기 드렸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주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